이번 시간에는 희망의 작은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라 해서 많은 분들이 음악을 연주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요즘에는 또 콘서트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희망의 작은 콘서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뭐 예전에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유명 인사들 중에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분 또한 그렇습니다. 작가이기도 하고 방송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뮤지션이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로 데뷔를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7월에 또 새로운 신간 책을 내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영화 소수의견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만나보셨을 텐데 강연을 한 번 이상 보신 분들은 재밌네, 어떻게 저런 생각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시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좋은 의견을 가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최소 제가 알기로만 3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유능한 신분입니다. 작가 손아람님인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실패의 할머니란 주제로 함께할 손아람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우시죠? 방송에서 보다가 이렇게 실패 박람회를 통해서 붙게 되겠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손아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보이스, 이 음성 기억나요? 예, 강연 때 이 보이스 속에 담겨있는 위트와 다양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벌써부터 기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잘못 적힌 건지 알았는데 성공은 실패의 할머니예요. 네. 주제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일단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된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건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성공을 해야 실패를 감수하는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니까. 네, 그런 현상은 일종의 사회적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그런 사회적 실패, 성공을 일단 해야 성공한 사람들만이 실패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종의 사회적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역시 오늘 이야기도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바로잡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많은 분들이 중간에 강연을 들으시다가 저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끝난 뒤에 한번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지금부터 손아람 작가님의 성공은 실패의 할머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자를 갖다 주시네요. 네, 저 여기 실패 박람회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미리 도착해서 쭉 둘러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실패 박람회를 보고 계십니까? 모두 실패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실패의 쓰라림에 중독된 나머지 박람회까지 와서 실패를 찾고 있는 분인지 아마 그렇진 않겠죠.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히 실패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도박사들입니다. 도박사들이 실패를 너무 싫어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도박 전략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의 도박사들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도박 전략을 개발해냈어요. 이 정부 행사에 와서 도박 전략을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는데 혹시 듣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도박 전략,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도박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일단 1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합니다. 돈을 잃잖아요. 판돈을 2배로 올려요. 2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합니다. 또 올리면 이번엔 다시 2배로 올려서 4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합니다. 또 돈을 잃는다.
다시 2배로 올려서 8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해요. 한 번이라도 딸 때까지 판돈을 계속 2배씩 올립니다. 그럼 10번을 잃든 100번을 지든 1000번을 지든 딱 한 판만 이기면 돈을 따게 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 있는 도박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이름은 마틴게일 전략이라고 많은 도박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이 전략이 처음 개발된 지 약 한 100년이 넘게 지났는데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죠. 프랑스 도박사들이 만들었는데 처음 이 도박 전략이 나왔을 때 수학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절대로 지지 않는 도박 전략.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 도박 전략은 절대로 지지 않는 도박 전략이 맞아요. 아무리 저도 도박이라는 게 항상 이러면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딸 확률이 있기만 하다면 딱 한 번만 따면 이기는 도박 전략인 겁니다. 그럼 이 도박 전략에 정말 허점이 없을까요? 이 도박 전략에 허점이 혹시 떠오르는 분 계세요? 만약 이 도박 전략이 허점이 없다면 아무도 도박에서 돈을 잃지 않겠죠. 그리고 아무도 카지노 같은 걸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이 도박 전략에는 허점이 있어요. 제가 이 마틴게일 전략을 사용해서 로또를 사본 적이 있거든요. 로또를 한 장을 사서 이게 당첨이 안 돼서 그 다음번에 2장을 사고 났는데 또 당첨이 안 돼서 한번 이 마틴게일 전략을 사용해보자 하고 4장까지 또 사봤어요. 근데 당첨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8장을 또 샀습니다. 그런데 당첨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16장을 사야 되잖아요. 후달리는 거예요. 네, 도저히 16장을 살 배짱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정도 돈은 제가 로또를 사는데 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 전략의 허점입니다. 인간이 가진 판돈은 유한해요. 인간이 패배할 수 있는 그 감수할 수 있는 기회 횟수도 유한합니다. 누구도 영원히 실패할 수는 없다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유명한 말이고 우린 누구나 알죠.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고 딛고 일어서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 말은 누구나 아는데 영원히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계속 실패하다 보면은 실패가 너무 많아지면 더 이상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도달해요. 일종의 파산 상태에 도달하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실패가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실패할 수 없게 될까봐, 이게 마지막 실패가 될까봐, 이게 마지막 실패가 되고 더 이상은 실패를 감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까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죠. 만약 실패를 계속 감수하기만 하면 언젠가 그걸 다 만회하는 성공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만 있다면 아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패라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한 사람들의 보통 유명한 사람들이죠.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마 이 박람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이 사람은 이런 실패를 했는데 딛고 일어서서 이런 성공을 거뒀고 그래서 유명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대강의 뼈대가 다 똑같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노력했다. 그래서 극복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뭐 이를테면 나는 연예인인데 사업에 실패해서 수십억 원의 빚을 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빚을 다 갚고 뭐 신용카드 광고도 찍게 됐다. 혹은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에서 내쫓기고 빈털터리가 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도전해서 애플을 세계 최대의 회사로 만들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도 다 사실입니다. 진실이 있어요.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 사실도 있지만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숨겨진 사실이 뭐냐면 인간이 가진 자산은 통장잔고가 빵원이 되고 뭐 빚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뭐 유명세, 인간관계, 교육 수준, 지식, 인적 네트워크, 그 모든 것이 무형의 자산인데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10억 원, 20억 원의 빚을 지는 것을 극복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수십억 원의 빚을 지면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에는 이런 사실들이 조금씩 감춰져 있죠. 노력이 중요한 건 맞지만 노력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다면 나도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종류의 이야기는 사실은 완벽한 사실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야기 누가 한 건지 아세요? 지금은 사라진 이 대우그룹의 회장인 김우중 씨가 한 말입니다. 대우그룹은 너무 빚을 많이 져서 쫄딱 망했는데 이 대우그룹이 망했을 때도 김우중 회장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았어요. 김우중 회장은 다른 회사들의 경영 컨설팅 같은 것을 하면서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인적 네트워크가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달랐고 그것이 할 일은 많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일이라고 사실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로버트 갤브레이스라는 소설가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로버트 갤브레이스라는 소설가는 영국 소설가인데 영국인들도 잘 몰라요. 이 소설가가 딱 한 권의 추리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1,500부가 팔렸습니다. 저도 작가이고 뭐 그렇게까지 많이 파는 작가는 아니지만 제가 쓴 책 중에 가장 안 팔린 책도 1,500부는 더 팔렸습니다. 근데 전 세계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권 작가가 책을 1,500부밖에 못 팔았다는 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본명은 사실 조앤 롤링이고 저는 해리포터를 쓴 작가입니다. 그러자 이 1,500부 팔렸던 책이 순식간에 100만 부가 넘게 팔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실패에도 불구하고 노력으로 극복했다고는 말하지 않죠. 그런데 실제 많은 전설적인 성공의 이야기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그가 노력한 것도 맞고 이런저런 극복을 위한 시도를 했겠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 이런 것들이 그런 실패의 극복, 전설적인 실패의 극복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 무형의 자산은 어떻게 할 때 가질 수 있죠? 일단 성공을 한 사람들이 사실은 가질 수 있는 게 무형의 자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에도 뭐 진실은 있습니다. 진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에서 멈추면 실패에서 끝나지만 만약 만회할 기회가 있다면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만이 그 실패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패의 개인적 측면이에요. 노력해서 극복한다는 것. 이 실패에는 사회적 측면도 있습니다. 실패의 사회적 측면은 개인마다 감수할 수 있는 실패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억 원의 빚을 지면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가능해요. 회사 사장일 때, 대기업 대표이사일 때, 혹은 동네에서 장사를 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수할 수 있는 실패의 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마다도 달라요. 어떤 사회에서는 실패를 비교적 극복하기 쉬운 완충장치가 있는 그런 사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회는 실패의 크기가 너무 가혹해서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도전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 소수입니다.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만이 그런 도전을 해요. 실패를 감수할 만한 판돈을 가진 사람, 즉 이미 성공해서 그런 종류의 판돈을 준비한 사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를 감수해서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도전을
실패 위험 있는 도전을 감수할 수 있게 되고 실패할 수 이미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더 큰 실패를 감수할 수가 없어서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사회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 성공이 실패의 할머니가 되는, 실패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성공을 해야만 하는, 그리고 일단 성공한 사람들만이 도전의 가치를 알고 실패했을 때 내가 치를 대가 그 정도 감수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그런 종류의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적 실패가 나타나는 사회 몇 가지 징후가 있어요. 사람들이 불확실한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불안정한 것도 매우 싫어요. 확실하고 안정적이고 미래가 예견되는, 예상되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직업은 의사다, 뭐 판사다, 그것도 아니면 공무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 재능이 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깨닫기도 전에 자기 꿈을 저는 의사예요, 판사예요, 혹은 공무원이에요 라고 말하게 돼요. 그리고 뭐 건물 같은 걸 물려받는다면 그런 꿈을 꿀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예견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요즘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의 건물주라고 적기 시작했다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성공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 무언가를 발명해도 실패의 대가는 매우 가혹한 반면에 성공했을 때 이득은 대기업이 대부분 가져갈 수 있다. 내가 장사를 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실패의 위험과 그 대가는 매우 컸는데 성공의 이득은 건물주가 더 많이 가져간다. 이러면 사람들은 도전의 가치를 높게 보지 않습니다. 도전이 그렇게 할 만한 것으로 보지 않는, 수지가 맞는 사업이라고 도전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미 그런 현상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제 주변에서도 저는 익히 봐왔어요. 저는 아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이 전국 1등을 하고 반에서 2등이 전국 2등을 한 적도 있어요. 이 정도로 똑똑한 학생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대개 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돼서 환자들 가슴에 청진기를 대거나 뭐 한의사가 돼서 한약을 짓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모두 똑같은 직업을 갖게 만든 사회가 실패한 거죠.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들 의사, 한의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특출난 부분이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과학자가 되고 싶어 했고, 어떤 친구들은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고, 어떤 친구들은 발명가가 되고 싶어 했고, 굉장히 다양한 꿈이 있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땐 전부 다 똑같은 일을 택했어요. 아마 본인 세대에서 봐왔기 때문이죠. 아무리 한 인간이 잘나고 노력해봐야 몇 번의 실패를 감수하기 어렵고, 결국 우리 사회에서 도전이라는 것을 해볼 만한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 이미 자기 판돈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 일단은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택해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사회적으로도 들어왔고 부모님한테도 들어왔고 사회적으로 관찰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 이 박람회랑 조금 어울리지 않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듣기에는 저는 실패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해서 성공했어요. 여러분들도 노력하면 저만큼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파이팅! 노력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듣기는 훨씬 아름답게 들려요. 저도 알죠. 그리고 저도 그런 실패 경험담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려드릴 수 있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 실패 이야기. 대부분 사람들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저 지금은 작가인데 2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는 꿈이 작가가 아니었어요. 가수였습니다. 힙합 가수였어요. 래퍼가 되고 싶었습니다. 뭐 요즘 고등학생들은 전부 다 꿈이 래퍼라서 뭐 쇼미더머니도 나고 고등 래퍼도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10대 시절에는 우리나라 통틀어서 이 힙합 가수가 한 20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고 하루 종일 랩을 하고 다녔고 이 랩 음악을 녹음해서 음반을 준비하면서 음반사랑 꽤 당시에 잘 나가는 음반사랑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수가 되는 일만을 남았는데 이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나도 회사에서 계약대로 음반을 안 내주고 자꾸 잡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회사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좀 계약대로 음반을 내주시거나 계약대로 음반을 안 내주실 거면은 계약을 좀 해지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른 회사 가서 음반을 내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회사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가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나한테 1,000만 원을 가져와라. 1,000만 원을 주면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 그리고 1,000만 원 안 주면 나는 계약을 해지해 주지도 않을 거고 음반을 내지도 않을 거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변호사에게 찾아가 봤어요. 그때 변호사가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하다는 것을 소송을 해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송 비용은 1,000만 원이다. 예. 제가 어렸을 때니 뭐 1,000만 원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한번 내가 직접 소송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갔어요. 변호사 없이 소장을 제출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더니 회사가 법정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악이 너무 별로라서 도저히 계약대로 음반을 못 내겠다. 저는 반대쪽에서 아니 음악을 제가 만들어 놓은 음악을 이미 다 듣고서는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이행할 때가 되니까 음악이 별로라서 음반을 못 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 싸웠더니 판사가 가만히 듣다가 그렇다면은 제가 음악을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판사실로 옮겨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판사님이 제가 녹음한 랩 음악을 들으셨어요. 다 듣고 나더니 헤드폰을 딱 내려놓고 이거 좋은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 소송을 하는데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5년이 걸렸어요. 소송은 이겼지만 얻을 건 아무것도 없었고 계약은 해지했지만 저는 이미 가수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미 예술가의 길로 들어섰으니 그럼 창작의 일을 했으면 좋겠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니 한번 내가 겪은 이야기로 소설을 써보자. 가수의 꿈을 가진 어린 학생이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회사랑 소송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소설로 써보자 해서 방에 틀어박혀서 열심히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다 썼는데 이 소설을 내주겠다는 출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 소설 원고를 들고 2년 동안 또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며 제 책을 내달라고 사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책이 나왔고 저는 그게 이제 해피엔딩일 줄 알았는데 책이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 생계를 유지할 만큼 책이 팔리질 않았습니다. 작가의 길도 너무 힘들구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던 때 전화가 한 통 올렸습니다. 그 당시 꽤 또 유명한 영화 감독이 제 소설을 읽었다면서 소설이 꽤 재밌던데 영화 시나리오도 한번 써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히 다른 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수락하고 또 2년 동안 영화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이 2년 동안 딱 100만 원을 받고 영화 시나리오를 썼어요. 나머지 잔금은 영화 개봉하면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나리오는 다 썼는데 이 영화를 또 돈을 내서 만들어주겠다는 투자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의 시간을 또 날리고 저는 그만두게 됐어요. 또 마침 그때 한 언론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가 이번에 새로 잡지를 만드는데 그 잡지 만드는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또 같이 했습니다. 글도 2년 동안 했어요. 늘 2년이 고비였던 것 같아요. 자영업 하는 분들도 딱 2년 넘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잡지사가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튕겨져 나와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도전해서 소설을 또 한 권 썼고 그 소설은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제가 그 소설을 가지고 영화 시나리오까지 써서 개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소설을 다 써놓고 영화까지 다 찍어놨는데 이 영화가 또 좀 정치적 성격이 있다고 당시에 이제 영화사 투자사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또 다 찍어놓은 영화를 2년 동안 개봉을 못해요. 또 2년을 저희한테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개봉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소수의견입니다. 혹시 소수견이라는 영화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아주 소수일 거예요. 그 영화도 망했거든요. 하는 것마다 2년씩 기다리면서 다 망했어요. 한때 제가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했고,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이며, 왜 이렇게 막 2년씩, 나는 다 해놨고 준비가 돼 있는데 2년씩 기다리는 것이며, 내가 딱히 부족한 것 같지도 않고 노력을 덜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책도 잘 내고 가수로도 잘 활동하고 그리고 영화도 잘 개봉해서 돈도 버는 것 같고, 근데 왜 내가 하는 건 안 될까? 저주에 걸린 게 아닐까? 그냥 나라서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 그때 아주 그런 생각이 심했던 때는 친구 한 명이 차를 새로 샀다면서 옆자리에 태워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니다, 내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네가 나를 타면 사고가 날 것이다 이러면서 거절한 적도 있어요. 정말 한 일마다 내가 뭔가를 하면은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마땅히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많은 시간이 지났고, 저는 계속 글 쓰는 일만을 해왔으니 계속 저는 글을 썼고, 그리고 지금은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작가가 됐고, 뭐 이런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해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은 언젠가 좋은 시절이 온다는 뜻이냐 이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저처럼 실패하고 또 실패한 끝에 지금도 계속 실패하고 있는 수많은 작가들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물론 저도 노력했고 재능이 있었지만 뭐 그런 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만큼 노력하고 저만큼 재능이 있었던 수많은 작가들이 여전히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노력하면은 누구나 언젠가 어느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제가 대학 같은 데서 이제 글 쓰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종종 만나는데,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저한테 묻는 것이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하다. 근데 작가로 성공하지 못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거냐, 부모님이 그런 걸 너무 많이 걱정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아마 저에게 듣고 싶은 말은 뭐 이런 격려일 거예요. 남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마라.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도전해라. 그럼 결국 된다. 하면 된다.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그래서 작가가 된 걸 후회하는 수많은 작가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말 들을 걸, 이런 얘기도 나이 40이 돼가지고 작가들이 막 하곤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럴 때 떠오르는 질문은 이거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작가가 됐을 때, 작가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작가가 됐을 때 실패하는 걸, 작가로 성공하지 못하는 걸 걱정하냐. 저도 작가 된다고 처음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작가로 성공하지 못하면 먹고 살 수 있겠냐? 라는 질문. 그래서 제가 작가만으로 이게 수입이 충당이 안 되면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면서 뭐 글 쓰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부모님 피식 웃으면서 너는 편의점에서 평생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먹고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뭐 이렇게 대묻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핵심을 담고 있어요. 단지 성공하지 못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대가가 너무 큰 일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권하지 않는 거죠. 사회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작가의 일도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보다는 책을 쓰는 것을 이미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베스트셀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책들, 직업적으로 글 쓰는 작가의 책보다는 뭐 정치인,
변호사, 의사 혹은 다른 분야에서 이미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이 훨씬 많습니다. 뭐 그런 책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별로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는 거죠. 실제로 글을 쓰는 것만으로 직업을 삼는 사람들은 이 책 쓰는 것의 실패를 감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반해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해오고 어느 정도의 성취를 거둔 사람은 책을 썼을 때 그 책의 실패를 감수할 수 있어요. 다른 분야의 일로 보전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만이 그 성공을 미천 삼아서 다음번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는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이 성공했을 때 더 큰 보상을 받고 다시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는 도전을 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더 이상 실패를 감수할 수가 없어서 계속 지금 이 정도의 실패에 머물고 더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도전을 감수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 성공의 확률은 높아집니다. 근데 실패했을 경우에 대가를 줄이는 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개인이 내가 실패했을 때 이만큼의 대가만 치르겠다.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도전을 하게 됐을 때 실패의 대가는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회는 이 실패의 대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각각의 개인이 실패했을 때 그 위험을 보증서고 어느 정도의 완충장치를 만드는 형태로 이 실패의 대가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우리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부르고 그 사회 안전망의 다른 이름이 바로 복지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이 복지라는 게 잘 돼 있으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너무 복지가 잘 돼 있으면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도전하지 않게 되고 실패를 감수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정말로 그러냐? 정말로 그렇다면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종합복지지수라는 거를 측정을 하는데 종합복지지수 상위 20위권 국가들을 보잖아요. 그럼 이 상위 20위권 국가 종합복지지수 복지가 잘 된 세계 20위권 국가의 명단이 거의 그대로 세계 혁신지수 상위 20위권에 나타납니다. 이 경제 규모랑 상관없이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는 혁신도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세계 종합복지지수 1위인 나라가 현재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그럼 스위스에서는 사람들이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혁신과 도전하지 않게 되느냐? 세계 혁신지수에서 8년 연속으로 1위 하고 있는 나라도 스위스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사실은 안전망이 있고 완충장치가 있을 때 사람들은 조금 더 안심하고 무모해 보이고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일종의 예술가이고 제 주변에 많은 예술가들이 있고 예술가들은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 근로장려 수당이나 실업수당 같은 걸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아무도 이게 공짜 돈이라고 좋아서 난 영원히 이 공짜 돈만 받으면서 아무 일 하지 않고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기회가 되면은 더 큰 도전을 해서 더 큰 돈을 벌고 더 큰 성공을 하고 싶어 해요. 그 인간의 본능입니다. 작은 성공과 큰 성공, 작은 돈과 큰 돈을 놔두고 작은 성공, 작은 돈을 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만 있다면 누구나 더 도전해서 큰 성공, 큰 돈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 복지와 혁신을 늘 반대말로 이해해온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와 혁신이 늘 혁신 정책이라는 것은 복지의 반대말이었죠. 창조 경제라는 혁신 정책을 보세요.
이게 이론적으로 아주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국가가 혁신 산업에 투자해서 그래서 혁신 산업을 장려하고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만들겠다. 전혀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데 그런데 이 혁신 산업이 무엇이었냐? 이동통신 산업, 자동차 산업, 에너지 산업, 의료 산업 이런 것이었죠. 정부가 혁신 산업에 지원한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일은 늘 큰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고 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정책은 이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반해 성공한 사람들만이 계속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하고 아직 성공의 단계에 못 이른 계속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실패가 두려워서 그래서 계속 실패에 머물고 큰 도전을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큰 도전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강화시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우리나라 상위 0.1% 기업이 국내 기업 이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상위 10%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이익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90%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데 근데 기존에 하던 일이 그거니까 딱히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돈이 벌리지 않는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이미 돈을 벌고 있고 이미 성공한 기업들은 실패를 감수하면서 계속 도전할 수 있지만 이미 아직 성공하지 못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실패하고 있고 아주 충분히 실패하고 있고 절박하게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하지만 아주 큰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혹시 마시멜로우 이야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이 한 심리학자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방에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마시멜로 하나를 딱 주면서 내가 잠깐 나갔다 올 건데 네가 이 마시멜로를 먹어도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보상으로 마시멜로 2개를 주겠다. 그리고 나서 방을 나갔어요. 돌아왔을 때 아이들에 따라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먹어치운 아이들도 있고 먹지 않고 기다려서 2배의 보상을 받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연구진이 10년을 넘게 기다려서 이 각각의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추적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시멜로를 먹어치운 아이들에 비해서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린 아이들이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대학 입시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받았고 사회로 나가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보상이 크고 연봉이 높은 직업을 택하는 경향이 분명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이 결론을 내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미래의 보상을 노리면서 계속 도전하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모두 아는 이야기죠. 당연히 인내심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다른 연구진이 이 실험을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이 전부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집 아이들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다시 설계해봅니다. 다양한 가정 형편, 다양한 경제적 환경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체로 가난한 집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주면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는데 중산층 이상의 어느 정도 잘 사는 집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2배 보상을 받아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가정 형편, 경제적 환경, 그런 사회적 환경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어떤 사람들의 인내심과 선택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배웠을 거예요. 내가 장난감을 가지고 싶다고 징징댈 때 엄마가 울음 뚝, 아빠가 울음 뚝 해라 라고 말해서 정말로 참고 기다리면 장난감은 없다는 걸,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일단 취하고 봐야지 미래를 계산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배웠을 거고, 어느 정도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참고 기다리면 부모님이 보상해준다
이런 것들 경험을 통해 터득했을 겁니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도 인내심은 매우 중요한 미덕이지만 우리가 가지는 이 인내심이라는 것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한계가 각각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두 실패를 넘어서서 성공을 하는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넘고 딛고 일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방법, 노력해서 참고 기다리고 이 실패를 넘고 저 실패를 넘어서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는 것. 이것도 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패를 극복하는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근데 이 실패를 극복하는 사회적인 방법도 있는 거죠. 그것은 성공의 확률, 노력해서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실패의 대가를 분산하는 일종의 보험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조금씩 실패를 더 해볼 만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성공의 대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공이 실패의 할머니가 되지 않도록 성공한 사람만이 실패에 도전을 하지 않도록 사회 구조와 체계를 바꿔가는 방법이고 사회를 향해 그런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요구하는 방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박람회에서 있는 수많은 개인적인 실패의 사례들, 그것을 극복한 사례들, 우리 모두가 그 사례로부터 개인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고, 하지만 그런 사례들은 개인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관점이에요. 가질 수 있는 관점인데, 실패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다음 실패, 그 다음 실패의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실패를 가능한 사회, 그런 구조, 사회 안전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전체가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이잖아요. 그런 목소리, 정부를 향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 그런 목소리도 우리가 실패를 감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도전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까? 네. 특히나 그 실패의 대가, 사회적 완충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저는 가장 좀 귀감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실내로 뭐 우리가 리프트를 탈 때 아래쪽에 그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죠. 뭐 암벽 등반 같은 걸 하는 사람들도 이 안정장치 같은 게 없으면 10m 이상 못 올라가요. 떨어지면 단계가 없잖아요. 네. 사실은 안정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니까 100m든 1000m든 안정장치가 없어도 프로 네. 암벽 등반가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안전장치가 없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래서 10m 이상을 도전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사회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안전망이 있을 때, 그런 그물이 있을 때 도전해도 극복이 가능한 다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도전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가 정말 정부 관련 행사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반드시. 네. 그리고 개인적 방법과 사회적 방법을 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함께 콘서트를 들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중에 작가님께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함께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살짝 저에게 레이저를 발사를 해주시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야기 중에 담지 못했던 한 가지가 좀 있다면 부가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의 숙제를 좀 남겨주시고 가시면 네. 돌아가면서 아 그거 뭐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할 수 있도록 네. 나중을 위해서 조금 숙제를 하나 남겨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실패 박람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실패하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아주 극적인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고 제가 지금 가진 게 얼만큼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만 사람들이 더 솔깃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택했습니다. 저는 그게 일종의 사회적 방법이고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고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감사합니다. 각각의 주어지는 기회에서 아주 안정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선택도 있겠지만은 좀 더 먼 미래 그리고 우리 전체가 더 나아지는 방향의 그 행동들 그런 목소리들 그런 것들을 각자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이야기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 박수를 안 칠 수 없게 만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정말 손아람 작가님의 방법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준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귀를 열고 손아람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실패 프린지에 이어서 함께한 희망의 작은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제 4시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으시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잠시 안내만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의 회생의 신과 함께 신과 함께요. 회생의 신과 함께 재도전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4시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변호사, 판사 관련 전문가들께서 회생과 파산 관련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4시부터 회생의 신과 함께 재도전편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